인테리어 미팅을 하다 보면 자주 겪는 일이 있습니다. 주방에 아일랜드를 배치할지, 거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꼼꼼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해 오시거든요. 그런데 막상 현관 이야기가 나오면 앞서 이야기했던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별다른 고민이 없으신 편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가 하루 종일 주방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지 않는 날도 있죠. 하지만 현관을 지나지 않고 집을 나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눈 비비며 나갈 때 가장 마지막에 보는 곳, 퇴근하고 피곤하게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발을 딛는 곳, 바로 집의 시작과 끝이 현관입니다. 가장 많이 마주치지만 가장 소홀하기 쉬운 이 한 평의 공간. 오늘은 이곳을 단순히 신발 벗는 곳으로 두지 않고 우리 가족의 실제 생활 패턴에 맞춰 현관을 어떻게 계획해야 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언박싱 좋아하시죠? 우리가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나 명품 가방을 샀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기업들은 왜 그 제품을 담는 박스 하나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튼튼하고 예쁘게 만들까요? 내용물만 멀쩡하면 그만인데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분 때문입니다. 박스를 여는 그 짧은 순간의 설렘이 제품을 쓰는 내내 이어지는 만족감의 예고편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바로 이 고급 박스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전문 용어로 전이 공간이라 부르는 현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중요한 전이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잠시 스쳐 지나가는 통로로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비록 한두 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이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에 따라 문을 열었을 때의 감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이 현관을 어떻게 구성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일지 여러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려 합니다. 집의 시작과 끝인 첫 페이지를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꼭 한 번쯤 고민해 봐야 할 6가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건 역시 현관의 주인공, 신발장입니다. 이 신발장을 어떻게 짤 것인가? 여기서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과 현관 구조에 따라 4가지 갈림길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갈림길, 나는 신발 수납 양이 많은가?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신발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고민할 것 없이 벽면 전체를 수납장으로 채우셔야 합니다. 별도의 현관 팬트리가 없다면 수납 확보가 1순위니까요. 여기서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바닥까지 꽉 채울 것이냐, 아니면 하부를 띄울 것이냐. 바닥까지 내리면 청소가 조금 더 쉽습니다. 먼지가 들어갈 틈이 없으니까요. 반면에 하부 띄움을 하면 자주 신는 신발을 쏙 넣어서 현관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아래 간접 조명을 넣어서 현관 분위기를 확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건 취향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2번째 갈림길, 선반이 필요한가? 수납을 조금 양보하더라도 외출할 때 차 키, 향수, 마스크, 액세서리를 올려둘 공간이 필요하다면 오픈 선반을 만드세요. 가운데를 전체 다 시원하게 뚫어서 장식품이나 디퓨저를 놓아 갤러리처럼 연출할 수도 있고요. 수납이 부족해질까 걱정된다면 딱 한 칸 정도만 비율을 맞춰서 박스 형태로 뚫는 것도 아주 실용적이고 영리한 방법입니다. 3번째 갈림길, 생활의 편의성이 우선인가? 어린아이나 어르신이 계셔서 앉아서 신발을 신어야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왔을 때 잠시 내려둘 곳이 필요하다면 벤치형을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그만큼 수납 공간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삶의 질이 달라지죠. 가구로 제작하는 방법도 있지만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을 원하신다면 하부를 띄운 방식으로 제작해보세요. 벤치에 세라믹이나 필름으로 마감을 얹으면 둔탁하지 않고 훨씬 모던한 느낌을 줍니다. 이때 신발장이 사라진 벤치 뒷벽은 깔끔하게 마감만 해도 되고 포인트 조명이나 거울을 달아서 디자인 요소를 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갈림길, 거울은 어디에 둘까? 좁은 현관에 전신 거울은 공간을 2배로 넓어 보이게 하죠. 이건 공사 범위와 팬트리 유무에 따라 위치가 달라집니다. 신발장 반대편에 목공설을 하는 벽체가 있다면 그 벽 안으로 거울을 쏙 넣어 매립 거울이 가능합니다. 튀어나오는 것 없이 제일 깔끔하죠. 만약 벽에 여유가 없다면 신발장 도어 한두 짝을 거울 도어로 변경하거나 벽체에 디자인 거울 제품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울이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싫다. 도어 재질을 통일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도어를 열었을 때 도어 안쪽 면에 거울을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울 위치 하나로 개방감이 달라지니
꼭 미리 체크해 보세요. 다음은 천장과 조명입니다. 먼저 기능적인 부분에서 일괄 소등 스위치를 배치할지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신발 다 신었는데 안방 불 켜진 거 생각나면 다시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정말 번거로운 순간이죠. 이런 상황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현관 입구에 일괄 소등 스위치를 배치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버튼 하나로 집안 전체 조명을 끌 수 있어서 외출할 때 동선이 아주 편해집니다. 그 다음은 조명 디자인입니다. 지금 여러분 댁의 현관 조명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통 천장 가운데에 센서 등 기구가 하나 달려있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여기서 만약 천장에 튀어나온 것 없이 간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싶다 하신다면 히든 센서와 2인치 다운라이트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천장 안으로 센서를 숨겨서 겉으로 드러나는 기구를 없애고 작은 2인치 조명으로 매립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하면 천장 라인이 군더더기 없이 정리되면서 공간이 훨씬 미니멀하고 세련되게 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아래로 내려볼까요? 세 번째는 바닥입니다. 타일 크기도 중요합니다. 좁은 현관일수록 큰 타일을 써야 시원해 보입니다. 600 각 타일이 가장 무난하고 가성비가 좋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가고 싶다면 600에 1200 각 타일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만약 예산이 허락한다면 750에 1500 각 타일까지 한번 고려해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파트 현관 폭이 보통 1.5m거든요. 1200 각 타일은 중간에 줄눈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1500 각 타일을 쓰면 가로로 한 장에 딱 떨어지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바닥에 끊기는 줄눈선이 최소화돼서 현관이 훨씬 넓어 보입니다. 바닥을 결정했다면 그 바닥과 만나는 벽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보통은 벽이니까 당연히 도배하면 되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만큼은 일반적인 도배 마감을 솔직히 비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현관은 집안에서 가장 거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으려고 비틀거리다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벽을 짚기도 하고 택배 박스나 무거운 짐을 들고 들어오다 벽을 긁기도 하죠. 특히 벗어둔 신발 코가 벽 하단에 닿으면서 도배지가 금방 오염되거나 찢어지기 일쑤입니다. 디자인적인 이유도 큽니다. 도배를 하면 오염 방지를 위해 하단에 걸레바지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문제는 현관 바닥과 거실 바닥 사이에 단차, 높이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단차 때문에 걸레바지 라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계단식으로 꺾이거나 뚝 끊기게 됩니다. 심플함을 원하는 현관에서 이 라인 하나가 전체적인 퀄리티를 떨어뜨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오염에 강해서 쓱 닦아내면 되고 걸레바지 없이 바닥까지 깔끔하게 내릴 수 있는 인테리어 필름이나 타일 마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현관문 그 자체입니다. 보통 오래된 아파트 현관문 색이 마음에 안 드셔서 인테리어 필름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내부만 가능합니다. 문 바깥쪽은 공용부라서 마음대로 색을 바꾸시면 민원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혹시라도 외부까지 꼭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사전에 관리실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리고 문에 덕지덕지 붙은 부속품들. 이거 정리만 잘해도 현관 퀄리티가 확 올라갑니다. 일단 안전고리 같이 요즘 잘 안 쓰는 액세서리들은 과감하게 제거부터 해주세요. 그 다음 바닥에 툭 튀어나와 있는 말발굽. 이거 꼭 있어야 할까요? 현관문 상단에 있는 도어 클로저를 90도 정지형으로 교체하면 문을 90도로 열었을 때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지저분한 말발굽을 아예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욕심을 조금 더 내볼까요? 만약 우리 집 현관문 조건이 맞는다면 문 바깥쪽에 설치하는 암레스 도어 클로저로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 안쪽에서는 투박한 기계 덩어리가 아예 안 보이기 때문에 정말 군더더기 없이 미니멀한 호텔 문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현관문 형태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축 아파트에 있는 우유 투입구입니다. 그 위에 필름 붙이면 동그란 자국 그대로 남는 거 아시죠? 정말 보기 싫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철거 후에 드라이얼 패치 등을 사용해서 면을 완벽하게 평평하게 잡고 나서 필름을 시공하세요. 그래야 새 문처럼 매끈하고 깨끗한 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중문입니다. 중문 꼭 해야 하나요? 라고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 정답은 꼭 있어야 하는 건 아니다입니다. 집이 좁아 보이는 게 싫어서 과감하게 없애고 개방감을 살리는 분들도 많거든요. 하지만 복도형 구조라서 거실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나 현관 외품이 심한 집이라면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키우시거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라면 소음 차단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중문은 있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이렇게 필요에 의해 중문을 설치하기로 했다면 이제 고민은 어떤 디자인을 하느냐일 텐데요. 디자인은 유행보다 철저하게 우리 집 구조에 맞춰야 합니다. 입구가 좁다면 보통 3연동 도어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자인적으로는 프레임이 투박해서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문을 계속 열어두고 쓰시거나 구조상 문이 열릴 공간이 안 나오는 곳이라면 어쩔 수 없이 3연동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디자인이 최우선이라면 프레임 얇거나 없는 유리도어나 원슬라이딩 도어가 가장 예쁩니다. 개방감이 압도적이죠. 단, 원슬라이딩 도어는 치명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그 문을 받아줄 옆 벽면 공간이 현관폭만큼 있어야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구조상 이게 안 되는 집들이 꽤 많으니 꼭 미리 확인하셔야 해요. 여기서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원슬라이딩이나 슬라이딩 방식에서 자동 중문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장보고 양손 가득 짐 들고 들어갈 때 문이 스르륵 열리면 그 편리함은 말로 다 못합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죠.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집의 첫 페이지, 현관을 계획할 때 꼭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6가지 포인트를 짚어봤습니다. 나의 수납 습관에 맞춘 신발장 구조, 분위기와 편의를 잡는 조명과 스위치, 공간이 넓어 보이는 타일 크기, 그리고 관리가 쉬운 벽체 마감, 깔끔한 현관문 부속 정리, 마지막으로 구조에 맞는 중문 선택까지. 이 모든 항목을 무조건 다 적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다 하니까가 아니라 철저하게 나의 생활 패턴에 맞고 우리 가족이 편안함을 느끼는 포인트가 어디인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참고하셔서 문을 열 때마다 기분 좋아지는 여러분만의 멋진 첫 페이지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